네,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이나 전화로도 환자들의 궁금증을 좀 받았는데요. 이것들을 추려서 저희가 먼저 대표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건선이 있으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구분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건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관절염은 증상이 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선 관절염은 이제 혹시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수도 있거든요. 야, 무슨 건선인데 무슨 관절염이 생기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되게 드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건선 관절염이 생기는 거는 건선 환자분들 약 10% 미만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인 분들한테 꽤 많다고 이제 보고는 돼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은 가지고 있는 관절염이 사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특징이 손가락 마디에 생기잖아요, 주로. 건선 관절염도 손가락 마디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근데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선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부어요. 네, 아침에 가장 증상이 심합니다, 깼을 때. 그다음 되게 심하게 부어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하루 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좋아지거든요, 약간씩. 건선관절염 그런 특징적인 증상은 안 보입니다. 그걸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양이 어떻다 이거는 구분은 잘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소금물에 몸을 담그면은 이제 건선이 좋아진다. 목초에게 발을 씻으면 발에 있는 건선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민간요법이나 한의원 치료로 버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이제 병에 대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자연치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많이 있으시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간 리포트가 왜 갑자기 그렇게 현실에서 잘 나가셨는데 이 산골에서 이 개고생, 고생스럽게 사시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사연이 그렇더라고요.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인생에서 내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래서 와서 이제 살아서 여기서 사니까 다 좋아졌다. 근데 또 그분들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야 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연치유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소금이라든가 목초 이건 자연이잖아요. 자연에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조금의 이제 믿음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사회소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이제 사회소금이 나온 데 가서 이렇게 소금물 속에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좋아져요. 네, 건선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야, 그러면 이게 소금 때문에 역시 사회소금이 짱이다. 역시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걸 내가 받았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이제 태양입니다. 네, 그 바다에서 강렬하게 내리쬐이는 태양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광선치료 그거예요. 사실 이제 광선치료를 받고 오신 겁니다. 사회소금물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광선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초액 자체는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제 피부를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수화라고 그러는데 뭐든지 바르면 피부는 촉촉해집니다. 물을 머금게 되거든요. 당연히 건선 피부도 얇아집니다. 뭐를 바르든지가 물을 바르든지 아무 걸 바르든지 그런 효과라고 이제 일시적인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글쎄 특별히 저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증명 안 된 치료를 막 맹신하는 것은 조금 자제
안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예전에 건선을 심하게 앓으셨다가 지금은 조금 좋아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붉은색 흉터가 좀 남았다. 그래서 자기가 좀 걱정된다, 목욕탕 가기도 힘들고 이런 흉터는 어떻게 내버려두면 괜찮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수님 어떻게 흉터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저는 흉터라는 표현은요, 이제 칼에 이렇게 우리가 흉터를 많이 입잖아요. 그어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흉터라고 보는데 건선에서 좋아지면서 남은 거는 흉터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제 흔적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흔적이다. 흉터 아닙니다. 흉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 이 흔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부분의 피부병, 그러니까 다른 피부병에서는 이 흔적이 약간 거무스름해져요. 색깔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건선 환자분들은 보면 거기에 약간 불그스름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깔이 좀 약간 더 불그스름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선은 이제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건선이 있는 그 부위에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듭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원래 많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건선이 좋아지더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불그스름한 흔적을 가지고서 저한테 이거를 치료해달라 이런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요. 이제 치료를 시도는 했던 적은 있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그거에 이제 이렇게 팔이나 다리 쪽에 생겨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보이니까 그게 이제 싫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혈관 그 좀 수축시키는 연고가 있고요. 아주 좀 극단적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네, 혈관 레이저를 쓰면은 그 혈관들이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색깔이 이제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직접 적어주신 그런 질문지예요. 교수님께서 한번 마음에 드시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나 뽑아서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니까 핑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자, 먹는 음식이나 술, 담배 등이 더 악화를 시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술하고 담배는 안 되는, 안 돼. 분명히 악화시킵니다. 악화시키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잖아요. 의사 입장으로 술, 담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거니까 술, 담배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곰곰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는 정보를 많이 음미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담배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루에 한 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갑 이상은 굉장히 헤비 스모커라고 하잖아요. 많이 피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헤비 스모커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악화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운 것 자체는 건선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뇌 혈관에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끊는 게 좋습니다. 술은 이제 술도 당연히 그렇고요.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먹는 음식 중에 이렇게 뜨거운 거 있잖아요. 육개장 같은 거 확 먹으면 확 달아오르는 거. 이런 것들 매운 거죠. 그러니까 주로 맵고 뜨거운 건 어떤 거냐 이제 우리나라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맵고 짜고 뜨거운 거는 이제 당연히 누구나 이제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약간 빨간 듯이 보이는 건데 그런 이제 맵고 짠 거는 건선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맵고 짠 음식은 별로 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자분들, 젊은 여자 환자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물학적 제장 주사 치료 같은 거를 받으면 임신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생물학적 제제는 기본적으로 임신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셔도 됩니다. 너무 짧은가요 대답이? 먹는 약은 어떤가요? 먹는 약 중에서 이제 그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써보신 분이 있으신데 이건 이제 금기입니다. 임신 시 금기고
이제 임신을 그러면 이거잖아요. 임신했을 때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임신을 준비할 때 이 약을 써도 되느냐,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생생한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제 오늘 강의는 건선에 관한 것이니만큼 건선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에 들어서 거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중분들께서는 약간 수줍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물어보셔도 괜찮은데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적어주신 뽑아도 될까요? 되나요? 네, 제가 그 사이 하나 뽑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벼운 거는 자주 재발하신대요. 근데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좋은데 이게 이제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계속 바르는 게 좋은지, 내성이 생기진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내성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바르는 스테로이드제는 어느 기간 동안 쓰다 보면 한마디로 와서 우리끼리 쓰는 말은 약발이 안 받아요. 약발이 안 받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스테로이드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등도, 센 놈, 중간 정도, 약한 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제를 바꿔가면서 돌려서 쓰면 다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바르는 거 있기도 있으니까 스테로이드제가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는 조금 이제 사용을 조금 계속 사용하시면 안 돼요. 계속 사용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여러 번 사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거는 피부가 얇아집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치명적인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하시면 그 부분이 되게 얇아지고 더 붉어져요. 그 다음에 혈관, 모세혈관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이제 체인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플러스로 피부를 좀 더 이제 강하게 하는 걸 다시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거를 계속 쓰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보입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요. 네. 그 부분에 스테로이드제를 바랐을 때 그 부분만 나빠지는 건가, 전체가 피부가 얇아지는 건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시는 질문이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부작용이 그 부위에만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른 데도 나타나는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먹는 스테로이드는 드시면 전신의 혈관을 타고 다 번질 거 아닙니까? 전신으로 번지기 때문에 전신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맞고요. 바르는 연고는 실제로 발라보면 바르는 양의 100만 분의 1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그게 왜냐면 맨 위에 있는 피부의 각질층이 강력한 방어막이어가지고 연고가 잘 침투를 못하거든요. 아니 침투를 해야 무슨 작용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만 나타나는 거지 그게 혈관으로 뚫고 들어가서 다시 전신을 돈다? 이건 없습니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연고제는 그 부위, 그 살짝 옆에까지 인접 부위만 좀 영향을 미칩니다. 네, 교수님 하나만 더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사제를 매번 맞으면 주사 부위에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별표를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사제하고 이제 괄호치고 생물학제제를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당연히 이런 건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이제 이거를 왜 궁금하냐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주사제로 치료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 당뇨입니다. 인슐린입니다. 아시죠? 네. 당뇨는 처음에 이제 먹는 약을 쓰잖아요. 그러다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인슐린 주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몸에 찌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뭐 혹시나 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슐린 주사제의 부작용은 그 부위가 푹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자주 찌르다 보면 배에 주로 찌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위가 이제 그게 위축이라고 그래서 푹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는 염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인슐린 주사제를 하루에 몇 번 찌를 것 같습니까? 수차례 찌를 겁니다. 수차례. 인슐린 주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별로 이렇게 찌르는데 이거 생물학적 제재는 2주에 한 번 찌릅니다. 네, 그것도 깊숙이 찌르는 게 아니라 피하 주사라고 되죠. 맞나요? 우리 여선생님? 네. 네, 피하 주사예요. 상당히 얕게 찌르거든요. 깊게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주에 딱 한 번 찌릅니다. 네, 주사 부위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드물게 찌르기 때문에. 네. 아마 인슐린 주사를 생각하셔서 하신 질문 같아요. 네, 인슐린 주사하고는 네, 완전히 다른 그 방법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질문 하시려다가 못 하신 분 계시지 않으셨나요? 네, 여기 앞에. 저는 아까 건선하고 건성 피부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건성 피부에 해당한 것 같기도 하고 건선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건성 피부였다가 건선으로 발전도 가능한 거고 가능한지 또 그걸 건성 피부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이러면 더 심각해져서 건선으로 가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을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봄 여름 되면은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건성 피부인지 정말 건선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 강의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셨다가 제가 물어보죠. 무슨 진단명을 어떻게 받으시고 치료 받으셨나요? 그러면 건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건성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건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의사 선생님 분명히 건선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건성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조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건성에 더 우리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 건선이란 진단명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듣고 이제 오셔가지고 말하는 건데, 보시면은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자기 피부는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요. 건선은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빨간색 바탕 위에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경계가 명확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또렷하게 병변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건성은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넓게 돼 있고 붉은색보다는 약간 이제 이게 가는 비늘 같은 게 덮여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눈으로 보면 뭐 금방 구별은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건 건성이 건선으로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넘나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심해지고 뭐 여름에는 좋아지잖아요. 당연한 거겠죠. 여름엔 습도가 높으니까 건성 피부도 이제 촉촉해지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성 습진은 실제로 보면 잘 조절이 안 되는 겨울에는 사실 진짜 건선처럼 이게 이제 불그스름해져요. 약간 바닥이. 그러나 건선처럼 그게 뚜렷하게 붉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건성이 습진으로 발전된 게 나빠지 좀 더 심해지는 타입으로 가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영어식 표현을 첩핑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 갈라진 논바닥 아시죠? 가뭄이 심해가지고 쫙쫙 갈라지는 논바닥. 그런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쫙쫙 갈라집니다. 그게 건성입니다. 건성습진. 건선하고 건성습진 다른 병이고 넘나들지 않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박건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